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운명을 걸고 대서양을 건넜던 한 나라의 처절하고도 장엄한 기록입니다. 흔히 우리는 제1차 세계대전을 유럽의 참호 속에서 벌어진 그들만의 전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단순한 유럽의 영토 분쟁을 넘어 지구 반대편 남미 대륙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남미는 유럽의 거대한 자원 창고였죠. 유럽의 공장이 돌아가려면 남미의 고무가 필요했고, 전쟁터의 병사들이 버티려면 브라질의 커피와 아르헨티나의 소고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즉, 유럽의 총성이 울리는 순간 남미의 경제도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었죠. 전쟁 전까지만 해도 남미의 주인은 압도적인 부를 자랑하던 아르헨티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승부처에서 브라질은 참전을, 아르헨티나는 중립을 선택하였고, 결국 이 선택은 신흥 맹주 브라질의 부상과 화려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을 결정짓는 100년의 갈림길이 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진정한 언더독 브라질 편 시작하겠습니다. 1914년 전쟁이 터지기 전 브라질은 이른바 올드 리퍼블릭 시대였습니다. 당시 브라질 정치를 상징하는 단어는 카페 콤 레이테, 즉 커피와 우유였죠. 커피 산업의 중심지인 상파울루주와 축산업의 중심지인 미나스제라이스주의 엘리트들이 번갈아가며 대통령직을 독점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브라질의 경제 구조는 매우 취약했습니다. 국가 수입의 대부분이 커피와 고무 수출에서 나왔는데 주요 고객은 유럽이었습니다. 브라질에게 유럽은 돈줄이었고, 따라서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브라질 경제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전쟁 초기 브라질의 벤세슬라우 브라스 대통령이 "우리는 철저히 중립이다 라고 외친 것은 평화주의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브라질 커피를 두 번째로 많이 사가는 고객이었고, 영국은 브라질 인프라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누구 편을 들든 브라질 경제는 파탄날 위기였죠. 하지만 전쟁은 브라질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대서양을 지나는 모든 배를 공격하는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개시합니다. 1917년 4월 5일 프랑스 해안 인근에서 커피를 싣고 가던 브라질 상선 파라나호가 독일 유보트의 어뢰를 맞고 침몰합니다. 이 사건은 브라질 국민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죠.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만 명의 시민은 독일에게 복수하라며 격렬하게 외쳤습니다. 정부 역시 더 이상 중립을 유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독일은 브라질의 주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명줄인 커피 수출로까지 완전히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1917년 10월 브라질 의회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독일 제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의결합니다.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직접 전쟁에 뛰어든 순간이었죠. 브라질이 참전을 결정했을 때 남미의 영원한 라이벌 아르헨티나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들 정도로 부유했고, 우리는 남미의 유럽이다라는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아르헨티나의 이리고얀 대통령은 끝까지 중립을 고수했고, 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영국에는 소고기를 팔고 독일과는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양쪽에서 이득을 보겠다. 하지만 이 영악한 양다리 외교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아르헨티나의 배들을 무차별적으로 침몰시키는 상황에서도 아르헨티나 정부는 눈앞의 이익을 위해 비굴할 정도의 미온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미국과 영국은 아르헨티나를 돈에 눈먼 기회주의자이자 독일의 잠재적 조력자로 규정하며 외교적 파문을 선언했습니다. 브라질이 피를 흘리며 새로운 질서의 동반자로 대우받는 동안 아르헨티나는 스스로를 국제적 미아로 만든 셈이었습니다. 그렇게 브라질은 선전포고는 했지만 브라질 육군은 현대적인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대신 브라질은 그들이 자랑하던 해군력을 동원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해군 전쟁 작전 파견대였죠. 이들의 임무는 서아프리카의 다카르항을 기점으로 지브롤터 해협까지의 대서양 구역을 순찰하며 연합국의 보급선을 노리는 독일 유보트를 소탕하는 것이었습니다. 1918년 8월 드디어 함대가 리우데자네이루 항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국민들의 환송을 받으며 당당하게 출정했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독일군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적이었습니다. 함대가 아프리카 다카르항에 도착했을 때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스페인 독감이 배안을 덮쳤습니다. 병사들은 고열에 신음하며 쓰러졌고 매일 수십 명의 시신이 바다에 수장되었죠. 이 독감으로 인해 약 450명의 브라질 해군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적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닥친 이 재앙은 브라질군의 사기를 처참하게 꺾어놓았고, 우여곡절 끝에 독감을 이겨낸 함대는 지브롤터 해협을 향해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러던 1918년 11월에 어느 깊은 밤, 긴장감이 흐르던 함대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였던 브라질 함대는 즉각 모든 화력을 집중했죠. 바다는 포화로 뒤덮였고 수면 위로 검은 물체들이 파편이 되어 튀어 올랐습니다. 병사들은 드디어 전우들의 원수를 갚았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해가 뜨고 바다 위에 떠오른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떠오른 것은 독일 잠수함의 파편이 아니라 수십 마리의 돌고래 사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칠게 헤엄치던 돌고래의 지느러미를 잠수함의 잔망경으로 오인해 집중 포격을 퍼부었던 것이었죠. 이 민망한 사건은 훗날 돌고래 전투라는 이름으로 브라질 전쟁 역사에 기록되었고, 당시 브라질군의 실전 경험 부족과 독일 해군에 대한 공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브라질은 국제 정치에서 거대한 기회를 잡습니다. 당시 떠오르는 패권국이었던 미국은 남미 대륙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확실한 대리인이 필요했고, 전통적으로 영국에 의존하며 미국을 견제하던 오만한 아르헨티나 대신 발 빠르게 신흥 강자에게 줄을 선 브라질을 낙점했습니다. 전쟁 중 미국은 브라질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해군 기술을 전수하고 장비를 보급했습니다. 미국은 브라질의 커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아르헨티나의 밀보다는 브라질의 자원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질은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후원을 등에 업고 남미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가장 긴밀히 유지한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남미의 유럽이라는 허상 속에 고립되어 성장이 멈추는 동안 브라질은 실질적인 강대국의 파트너로서 국제 무대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1918년 11월 10일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브라질은 당당히 승전국의 일원으로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질은 이 회의에서 꽤나 놀라운 실리를 챙겼습니다. 첫째, 독일 상선의 몰수. 브라질은 자국 항구에 억류했던 70여 척의 독일 상선을 합법적으로 몰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적인 수준의 해운업을 단숨에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고, 브라질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었죠. 둘째, 커피 대금의 회수. 독일 정부가 동결했던 브라질 커피 판매 대금을 전액 돌려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단비가 내린 것이죠. 셋째, 국제사회의 리더십. 브라질은 국제연맹의 창설 멤버이자 남미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 후보로 거론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전쟁 후 국제사회의 보상은 확실했습니다. 참전국 브라질에는 차관과 투자가 쏟아졌지만 신의를 저버린 아르헨티나는 철저한 외면 속에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훗날 두 나라의 위상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적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위기에 몰릴 때 국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장의 이익을 쫓는 양다리 외교가 결국 미래의 거대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